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위한 엑셀 강의 써니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저희 학교의 새내기 선생님이 저에게 그 엑셀에서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질문 받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알려주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그 17번째 구독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강의는 특수문자 입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만 다루면 너무 단순하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댓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모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코드에서 부여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니코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유니코드 이전에 아스키 코드가 있었다는데 아스키 코드의 코드 값을 엑셀 함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와 유니코드를 인코딩하는 방법인 UTF-8 많이 보시긴 했지만 잘 구분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갖다 좀 알아보도록 하고, 엑셀이 제공하는 유니코드 함수를 통해서 지금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 값을 뽑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값을 이용해서 문자를 갖다 추출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문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자는 한글 입력 상태에서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미음을 눌렀을 경우는 특수문자에서 도형을 입력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시옷이 있는데, 시옷의 경우는 우리가 그 원문자를 입력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응의 경우도 원문자를 이용할 때 이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억은 이런 문자들, 니은에 해당되는 특수문자 쭉 있으니까 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일본어 입력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그 이모지라 그래서 유튜브 댓글을 달 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죠. 이모지는 이제 그 일본에서 시작한 그림 문자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키보드 상에서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마침표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모지 창을 호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림 문자를 볼 수 있고, 맨 왼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마일과 이제 동물들, 동물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원하는 거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이제 피부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축하 행사와 관련된 거, 음식, 교통수단, 기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선택을 갖다 해보면 메모장이나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컬러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흑백으로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그림판과 같이 컬러가 인식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하게 되면 이쁘게 컬러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모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지 옆에 보게 되면 카오모지라고 있는데, 카오모지는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이모티콘입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하단에 보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이모티콘, 클래식 이모티콘, 그 다음에 기쁠 때, 인사할 때, 애교 부릴 때, 슬플 때, 화날 때, 놀랐을 때, 뭐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중에서 그냥 그 클래식한 거 하나 간단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지를 다시 한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기호가 있는데요. 기호는 이제 특수문자랑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수문자에서 입력을 하든 여기서 입력하든 이제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네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만약 A라는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라는 문자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이 각자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문자 코드 값에 의해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문자 코드 값을 갖다 갖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각자가 개별 코드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니코드에서 다룰 건데, 유니코드에서 다루기 전에 이제 먼저 유니코드 이전에 아스키 코드가 있었다는데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7개의 비트로 이제 하나의 문자를 표현했습니다. 7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7승이니까 0부터 시작하게 되면 127번까지 문자를 할당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열에는 0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도형 문자들이 좀 보이는데 실제 도형 문자는 아니고요. 제곱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 사이사이에 뭐 페이지를 갖다 넘긴다든가 엔터를 친다든가 뭐 탭키가 눌렸다든가 이런 제곱 문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2번부터 이제 특수문자인데 32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고 48번은 이제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키보드에서 이제 0을 누르게 되면 실제 얘가 내부적으로는 10진수 48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65의 코드 값을 갖고 소문자 A는 97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일 관리자에서 정렬할 때 보게 되면 A가 B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코드 값에 의한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가 A를 눌렀을 때 실제 A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65라고 하는 숫자 값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제 아스키 코드는 아까 제가 7비트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60년대부터 이제 그 개발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8비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0번부터 255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128개가 늘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이 그 문자를 갖다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가 엑셀에서 그 유닛 캐릭터라는 함수인데 유닛 캐릭터 함수는 이 코드 값에 해당되는 문자를 돌려주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쭉 보게 되면 0번부터 127번까지는 아스키 코드 값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에 확장 아스키 코드에 해당됐던 128번부터 255번을 보게 되면 128번부터 시작해서 159번까지는 이제 공백으로 나왔는데 제어 문자로 사용돼서 공백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8번부터 255번 사이는 유니코드에서 기존의 확장 아스키 코드가 아닌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Alt 입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숫자 키패드에 넘락이 들어와서 숫자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그 65 이렇게 써주게 되면 대문자 A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자, Alt키를 누르고 제가 6, 5라고 누르고 손을 띄우면은 잠시 뒤에 A자가 입력되는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르고 66이라고 하고 손 띄게 되면 B가 입력되고요. 다시 Alt키를 누르고 48이라고 하고 손을 띄게 되면 0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다시 Alt키 누르고 97이라고 하고 손 띄게 되면 소문자 A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스키 코드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Alt 183이고 얘는 이제 가운데 점을 호출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발령 과목이 정보점 컴퓨터인데 정보한 다음에 Alt 183을 누르고 컴퓨터라고 쓰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그 가운데 점을 이용해서 과목 표시가 가능하죠. 하나를 더 기억한다라고 하게 되면 Alt 키 누르고 133 하고 손 띄게 되면 말줄임표를 갖다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255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숫자를 입력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레지스트리를 좀 편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벅차서 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유니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니코드는 처음에 2바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데 2바이트면은 2의 16승이니까 65,53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문자를 다 담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빠진 문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가 버전업 되면서 4바이트로 이제 표현을 갖다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31비트 문자 집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21비트 이내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유 공간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한 문자를 표현할 때 4바이트로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1바이트면 되는데 3개바이트가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그 UTF-8을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1바이트에서 4바이트까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비트가 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0으로 시작하게 되면 아스키 코드를 인식하고 한 바이트로 처리를 갖다 하는 거죠. 그 비트 값이 110으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2바이트를 인식하고 두 번째 바이트까지 읽어서 이 두 개 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110인 경우는 3개 바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고요. 11110인 경우는 4개 바이트를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온라인 유니코드 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컨버트 유니코드 투 UTF-8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하고 유니코드에다 제가 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에다 제가 A라고 쓰게 되면 UTF-8로 변환됐을 때 41이라는 거죠. 41은 16진수 값이고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65가 될 것이고요. 한 바이트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48이었는데 16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30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한글 같은 경우는 원래 2바이트인데 AC00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3바이트로 저장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인 희응, 이 희응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3바이트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글 같은 경우는 UTF-8을 쓰게 되면 1바이트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웹을 처리할 때는 다 UTF-8로 처리를 갖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코딩은 UTF-8을 갖다 쓰게 되고요. 문서에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는데 영어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UTF-8로 저장했을 경우 저장 공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지의 경우는 4바이트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F-8은 지금 코드 범위에 따라서 지금 가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수문자도 한번 마지막으로 입력해 볼 건데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3바이트로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특수문자 종류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TF-16을 잠깐 보실 건데요. UTF-16에서 A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입력했는데 0041 2바이트로 처리된 거 보이시죠? A 같은 경우 이제 유니코드에서 1바이트의 길이를 갖는데 UTF-16으로 저장했을 경우는 2바이트로 저장이 되고요. 가를 입력할 경우는 UTF-8에 비해서는 공간이 절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희응이 희응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힝? 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바이트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UTF-32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TF-32에서 A를 입력하게 되면 무조건 얘가 4바이트로 처리를 갖다 합니다. 공간 낭비가 좀 심하죠. 뭐 당연히 가도 4바이트, 나도 4바이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문자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는 코드를 부여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니코드를 저장하는 방식에 UTF-8이라는 인코딩 방식이 있고 UTF-16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 UTF-30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UTF-8의 경우는 코드 범위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니코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유니코드 값을 갖다 알아볼 건데요. 먼저 문자에 대문자 A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도 써볼 거고요. 0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 희응이 희응, 이모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체제마다 모양이 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니코드, 이모지 유니코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운영체제마다 약간씩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보내셨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 디스크립션에 맞게끔 운영체제마다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콘의 모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이 가위바위보 하는 모양도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의 어떤 손가락 모양도 운영체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엑셀 함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에 있는 퍼센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라고 쓰시게 되면은요, 유니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 코드가 있는데 유니 코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을 확인할 거고요. 65라고 결과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코드 값이 너무 길어지니까 유니코드에서는 16진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U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 값을 쓰게 되는데 유니코드를 16진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시멀 to 헥사 이 값에 대해서 16진수로 4일인 거 보이시죠? 자, 두 개를 블록 잡고 아래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바이트는 0부터 65,535의 값을 갖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모지 같은 경우는 3바이트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3바이트의 값을 갖다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썼던 아스키 코드 값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바이트로 이렇게 1바이트의 값을 갖다 갖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문자의 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바이트로 처리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코드 테이블 값을 우리가 유니코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코드 값을 복사해서 이쪽에 그 16진수 값이라고 된 데에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붙여놓을 때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값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이 숫자 값이 이쪽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니 캐릭터 아까 잠깐 보셨는데 아스키 코드 할 때 유니 캐릭터를 통해서 이 코드 값이 어떤 건지를 볼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16진수니까 10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헥사 to 데시멀 이번엔 반대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다시 이제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F5가 지금 선택이 안 되니까 그냥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F5 그 다음에 가로를 두 번 닫아 주시고 엔터 치게 되면 A라고 하는 문자가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유니 코드를 통해서는 코드 값을 알아낼 수 있고 유니 캐릭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코드에 해당되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문자는 개별 코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초기에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유니코드까지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있었어요. 한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1바이트 범위에서는 이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2개 바이트를 모아서 이제 한글 한자를 표현했는데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뭐 조합형, 완성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놓고 이제 많은 갈등을 빚은 적도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2개 바이트를 모아서 표현하고 중국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를 갖다 해서 코드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그 한 문서 안에 여러 나라의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유니코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고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르듯이 컴퓨터에서도 문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유니코드로 거의 통일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고 저도 이렇게 설명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 부족함이 좀 많이 있는데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을 쓰실 때는 이모지나 아니면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뿌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